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타임 시간입니다. 지금 절 보고 조스트리라고 계속 말씀들 하고 계시던데 재밌는 별명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증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4월 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매도에 따른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특히나 CT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하나 나왔죠. 현재 정치적인 모습과 관련돼서 이 탄핵 안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경우에 신용평가에도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 이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특이한 모습이 보였다는 포인트들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샛별 하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브리핑한 종목 중에서 궁금한 점을 오늘 3가지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M83입니다. 현재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최근 중국 영화인 너자2가 3억 관객을 돌파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컨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내지는 공매도 시장에 따른 우려감 부분들이 거의 상관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M83 같은 경우에는 VFX 관련주들 중에서 중국향 매출이 강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사실 영화 시장이 엄청나게 커다랗잖아요. 네. 미국 하면은 디즈니 있고 마블 있고 또 폭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산당이다 보니까 이 영화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거기에서 영상 기술을 대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M83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과 다시 한번 후풍이 불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적고 변동폭이 적은 상황에 콘텐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자체는 아직도 커 있는 상황이고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객 증가 가능성 그리고 계절성적인 요인까지 함께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 섹터들이 그래도 좀 시장 오늘 중에서는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장에서 너무 수급이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오늘 네. 하락분이 너무 깊었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호재를 가지고 있고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내일장 갔는데도 내일장도 오늘장과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눌릴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83 한번 보고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M83 같은 경우에 최근에 차트가 정말 예쁘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구간에서 거래량 붙인 이후에 추가적인 이탈 없이 거래량 없는 상황에서 이탈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 묻히면서 한 번 정도 슈팅 만들고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장성 자체는 지금 영화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VFX 아니면 드라마, 요새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이런 모습들 굉장히 연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M83 같은 경우에도 이런 VFX 기술 내에서 1등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전, 탄탄한 수급과 영업이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단기적인 모멘텀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장, 만약에 개장하고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오전 중에 단기성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83 한한령 해제 수익 기대감 받아가면서 내일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 텐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네이처셀이 이틀째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또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네, 호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거래일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급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공매도 우려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공매도 우려감에서 가장 많이 때려 맞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공매도가 우리가 지금 공지 이후에 해제가 총 3번 나왔습니다. 3번 중에 코스닥이 평균적으로 전체 다 마이너스 1개월 내에서 마이너스 구간을 보여줬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이오주들 어떻습니까? 개별 호재 있는 것들 그냥 땅 하고 치고 올라가요. 다른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네이처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응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넥스트레이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상한가 물량이 걸려 있어서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네이처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넥스트레이드 때문에라도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이처셀이 과거 구간에서 3만 원을 넘어가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항상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물량이 이전 상승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로스컷 같은 경우에 좀 스탑로스를 좀 어느 정도 걸어 놓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상한가 물량이 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다만 아직 공매도 금지, 제한 해제 이전까지 빠르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내일장까지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위에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신규 접근은 금물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모습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즈가 올라오는 와중에서 네이처셀은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바이오 종목인데요. 유한양행입니다. 이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투여받은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한양행을 오히려 신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앞서서 제가 예시를 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지수 평균 내로 총 3번 중에서 전체적 3번 다 마이너스 1개월 내에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한양행 어디 종목입니까? 코스닥일까요? 코스피 종목이에요. 놀랍게도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유한양행이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삼성 임상 데이터 보시면 OS 개선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미 1등, 동일 제약의 1등보다 이미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암 이 제약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그럼 1등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실적적인 부분 내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당연스럽게 표방하는 모습이 시장 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안정적 실적으로 좀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직전 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연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실적을 채우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이번 실적 발표 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성장성까지 보유를 한다면은 유한양행은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한 번 레벨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차트로 선 하나 쭉 그어놨습니다. 네. 이미 과거에 바닥권에서부터 흘러가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한 지지라인이에요. 여기만 이탈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다음 레벨업 충분하게 지금 일단 기술적 구간에서 15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이미 유한양행이 좋다 이야기는 많이 들으신 상황이지만 언제 올라갈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공매도 금지 때문에 우려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한양행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11만 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오늘 특이점이라는 게 자 반도체 다 빠졌고요, 조선주 빠졌고요, 그리고 뭐 방산주 빠졌고 안 빠진 게 없어요.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오늘. 그 와중에 오늘 유한양행 몇 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이유 없이 계속 밀었거든요.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데도 밀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수급이 외국계들이 함께 붙으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럽 페어마켓에서 초록과 그리고 삼성 임상 다음 넥스트 레벨 단계들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또 26일, 27일 내로 또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얘기 해주시면서 신규 접근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14일에 편입했던 토니모리가 현구간 12% 넘는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담았는데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가가 살짝 밀렸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참 아쉬운 점이에요. M83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음봉 형태로 마감이 진행이 됐고 시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토니모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로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장 중국장 한알령 관련주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평선을 맞고 그래도 종가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조금만 올라온 종목도 이렇게 매도세가 딱 하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네. 정말 시장이 지금 당장의 수급적인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 매도 관점된 모습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4월달에 CT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 정치적인 리스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내로 좀 빠르게 내지는 이번 달 내로 빠르게 끝내야지 이런 매도셀링이 안 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빨리 끝내서 이 불안정한 시장을 빠르게 좀 해소하면 좋겠다. 토니모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지지라인 이탈한
나타난 모습은 없으니까요. 다시 반등 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모링 홀딩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아예 연관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네. 아예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도 관세적인 부분도 아니면 지금 당장에 급격하게 올라간 모습도 없는 그런 섹터요. 관심도가 매우 떨어지는 쪽입니다. 오늘은 게임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한참 이벤트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업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게임주 크래프톤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신작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신작 이번에 심즈 해보셨죠? 심지요? 안 해보셨군요. 네, 원래 심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꽤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게임을 아예 싫어하신다 정도고, 네, 저는 크래프톤을 가져 나온 게 아예 완전히 시장 외적으로 돌아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펍지 이 게임 새로 나왔을 때 아시아 3등도 찍어봤습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인데 크래프톤을 이번에 가져 나온 게 완전히 시장 외적으로 개별적인 호재권으로 가자 이 포인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에서 유명한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번에 인조이 출시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조이 같은 경우에 출시 가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5만 원, 6만 원까지 좀 가격을 올렸더라면은 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됐을 수 있을 텐데 조금 가격은 낮춰서 불렀다는 점이 아직은 좀 아쉽지만 이번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인기 기대감 순위가 1등인 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펍지,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유저 유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꾸준해요. 매출은 꾸준한데 부자란 점이 바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아직 다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번에 크래프톤 업데이트,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와 인조이 신작을 통한 상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크래프톤 내지는 게임주들 신작 발표가 나오면은 단기성적인 이슈 소멸로 빠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이는 대작으로 평가받을 경우와는 다릅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대작 평가 엄청나게 뭐 100만 장 팔았다 이 얘기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계속 갔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따지기에는 크래프톤 이번에 크다. 여성 유저도 남성 유저도 다 잡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벨업 성장성을 보유한 지금 좋은 타이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내일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자리 4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와 동떨어진 개별 호재에 집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시면서 게임주 크래프톤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신작 나오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 31만 원 잘 기억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 어떤 인사이트 올려주셨나요? 지금 방산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티그룹주와 관련된 보고서들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하락은 또 다른 새로운 기회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보고서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보고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꼭 들려보시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